증시 상황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12월 FOMC 경계감과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IT 업종의 이익 개선 기대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생산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 소식 등이 증시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배당 시즌을 앞두고 증권, 보험, 은행 등 고배당 업종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심리 개선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 바이오테크, 의료기기 쪽의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리 1.5%에서 1.55%를 상단으로 잡아놓고 글로벌 거시경제의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을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해볼 기업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보령제약, 두 번째는 비올이라는 회사입니다. 먼저 보령제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약회사이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카나브, 두카르브, 투베로, 토둘라, 베스토, 갤포스 M 등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이 조금 넘는 회사이고 PER은 23배, PBR은 2.2, ROE는 10%, 부채 비율은 71%입니다. 첫 번째 투자 키워드인데요. 미국 혈액학회에서 혈액암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효능은 12명 중에 1명이 완전 관해, 2명이 부분 관해를 나타냈고 PTCL 환자 9명 기준으로는 질병 통제율 88.9%를 나타냈습니다. 임상 이상은 희귀질환인 PTCL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상 종료 후 조건부 허가 신청을 통한 빠른 상업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일한 더블 타겟 저해제로 기존 물질 한계 극복을 기대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PI3K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저해제 그리고 DNA-PK 저해제는 각각 글로벌에서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는 기전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저해제는 독일의 머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데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타겟하는 기전은 BR2002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BR은 보령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중 기전을 통해 단일 기전 물질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는 것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유지, 목표 주가는 타겟 멀티플 조정으로 소폭 상향되었는데요. 특히 LBE 품목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자체 생산 전환에 따른 공장 가동률 상승, 그리고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실적 모멘텀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제약의 손익계산서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매출액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으나 3분기 영업이익 아주 호실적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비율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령제약은 3분기에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했고 따라서 매출 이익률, 순이익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ROE는 10% 이상을 달성했고 보령제약의 부채 비율은 70%대로 꽤나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업종 평균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보령제약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은행이 가장 많은 물량을 꾸준히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기관, 금융투자, 투신, 보험 순서대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외인과 개인분들의 매수세는 별로 없었고요. 반면에 연기금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때문인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금융투자, 은행의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령제약의 월, 주, 일봉을 살펴보실 텐데 월봉 캔들 패턴은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음봉 그리고 여기 양봉 도지 캔들 만들고 12월달 마무리를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된다면 상승 반전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월간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마감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연출돼서 내년 1월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 앞전에 보여줬던 상승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천천히 분할해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제약의 일봉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접근하기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주가가 하락한다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지지는 15,900원, 2차 지지는 14,400원까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꽤나 길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차 지지까지는 받아볼만 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진입했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바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1차는 18,300원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고 최종 목표가는 2만원이 조금 안되는 19,7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랑 색깔 선이 장기 외부 하락 추세선인데 해당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불영제약은 2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비올이라는 회사이고요. 비올은 제2의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불리우는 회사입니다. 최근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가 마감되어 가며 섹터 호실적 전망과 향후 산업 고성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비올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 의료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20년 매출액 122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비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실펌 X가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했고 따라서 현 시점부터 주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투자 요약은 6가지로 함축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며 대표 제품은 스칼렛 그리고 실펌 X입니다. 실펌 X는 세계 최초 다중 펄스형 RF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합해 만든 제품이고 동사는 특허수 55개, 글로벌 20여 개국 인증 획득, 수출 국가는 무려 6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의료기기 관련 수출액은 전년 대비 플러스 36% 그리고 플러스 17% 증가했고 4분기 계절적 성수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사업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20원이 제시되었고 상승 여력은 오늘날의 자리부터 플러스 50%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초반대 회사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천천히 접근하셔야겠죠.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고 유동 주식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비올의 주력 제품이고요. 스칼렛의 경우 2010년도에 개발한 제품인데 현재까지 새로운 판매처가 개척될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름 개선, 피부 리프팅, 여드름, 흉터 치료 등의 시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업체들은 4분기에 계절적 성수기가 오거든요. 따라서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주목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올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기는 크게 레이저, RF, HIFU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올의 주력 제품인 스칼렛과 실펌 X는 RF 고주파 방식에 기인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펌 X는 기존 제품 스칼렛과 실펌 두 제품의 장점을 모은 제품으로 세계 최초 RF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링 시스템을 통합해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고 지난해 출시됐으며 미국 FDA 인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피부과 수술이 받고 나면 조금 아파가지고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 업체 제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통증이 최소화된다는 점 그리고 시술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며 피부 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완전히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비올의 연도별 실적 그리고 주표 주요 추이입니다. 비올은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하게 성장시켜 온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훌륭한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22년, 23년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성적표를 봤을 때 21년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좋은 수치를 부여받았지만 그보다 더 내년에 더 성장하고 23년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올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상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품이 설치된 이후 소모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실펌 X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올의 경쟁사, 사실 앞서 나가는 회사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들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적게 출시했기 때문이고요. 반면 비올은 기술 중심 위주 경험을 중요시해서 시장 트렌드를 다소 좀 늦게 받아들였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조금 보수적이었나봐요. 하지만 현재 회사는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에 발빠른 적응을 위해 인재들을 영입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헬스케어 의료기기 라인업 확대 등 신제품에도 주력하고 있는 덕분에 내년도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투자에게는 매수, 목표 주가는 3,200원 정도가 제시되었고요.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의 22년도 예상 컨센서스 평균 PR로 산정했습니다. 최근 전환사채 물량 100억 원이 있었는데 물량은 주식으로 전환된 덕분에 오버행 이슈는 해소되었고 내년도 매출액은 250억,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전망하며 시장 확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비올과 제이시스 메디칼을 비교한 표입니다.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봤을 때 한 대략적으로 4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올의 일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랑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이 외부 추세선에 오늘 정확히 닿았죠? 상단 저항이 2,550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확히 고점 2,550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 오늘 비올이 상장한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상승 반전의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일간 차트를 살펴보면 단기 지지 밴드는 2,260원, 2,300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단기 지지 밴드에서 1차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고 주가가 만약에 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2,140원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받아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550원부터 2,600원은 단기 저항 밴드이며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3,000원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체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아직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바이오테크, 의료기기 쪽의 수급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은 이 변동성이 조금 크죠. 따라서 큰 비중보다 적은 비중으로 천천히 투자하면서 모아가시기를 권유드리고 요즘 장 상황도 조금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줄이거나 정리하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보령제약과 비올의 공부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